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김수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 휴학 요인의 차이 분석입니다. 제 연구의 배경은 지금 이제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대학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자금 대출도 이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에 조달하는 방식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국가장학을 포함한 장학금으로 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조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학에서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드랍률, 그러니까 휴학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휴학이 이제 뭐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사유에서 이제 대학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학교에 정착하지 못해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로 이제 학업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휴학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대학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휴학하는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게 지금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휴학을 하는 경험의 차이를 좀 보고, 어, 휴학의 어떤 이유로 휴학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지원 방식, 장학금 조달 방식, 학자금 대출 방식, 본인 마련 방식 이렇게 그룹화하고, 휴학 경험을 개인 특성의 요인으로 하는 건지, 대학 특성, 또 대학 생활 특성, 대학 교육 만족도, 요 각각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휴학을 하게 되는 건지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이제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니까요,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배경의 차이가 대학 생활과 좀 영향이 크다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의 재정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휴학을 결정하는 경우의 차이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의 성과를 내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을 보니까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지원 정도에 따라서 이 대학 생활에 하는 방식, 즉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대학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학연수 등 뭐 다양한 이제 선택적 이런 활동을 하든지, 이런 차이에서 상당 부분의 경제적 차이로 유발된 경우가 많았고요. 어, 백지숙 선생님의 연구를 보면 전체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 할애 시간이 51% 이상인 대학생은 학업 적응, 정서 적응, 대학 소속감 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의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대학생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이 개인적인 특성, 즉 뭐 어떤 뭐 배경이며 인종이며 성별이며 이런 차이에서 학업 개인적인 특성도
있었고요. 또 대학의 규모, 대학 유형 등의 대학 특성으로 인한 학업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학점이나 아니면 그 대학 생활에서의 그 성과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요.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업 중단의 요인을 크게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문제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학생의 휴학 경험에 상관성을 갖는 요인은 뭐냐? 대학생의 휴학 경험은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 휴학 경험의 개인 특성, 대학 생활, 교육 만족도 간의 회귀 분석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휴학 경험의 개인 특성, 대학 생활, 대학 교육 만족도의 영향은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론은 이제 한국교육정보원에서 2019년도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조사해서 2021년도에 발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곰스 데이터에 14,036명의 응답자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 휴학 경험, 영향 요인의 빈도와 휴학 사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했고요. 그 다음 휴학 경험 유무와 이제 그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그 유의 수준 0.05와 이하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선별해서 변수를 구성했습니다. 아노바를 실시해서 F값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휴학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의 이제 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휴학 경험과 영향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휴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된 것들은 개인 특성은 성별, 전공 계열, 입학 유형, 입학 방법이었고요. 대학 특성과 휴학 경험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것은 설립 유형, 학교 소재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과 휴학 경험과 상관성을 보인 것은 졸업 평점, 일자리 경험, 영어 시험 경험, 그리고 자격증 소지 경험, 시험 준비 경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만족도와 휴학 경험 간의 상관성이 분석된 것은 전공 만족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은 부모 학자금 대출, 그 다음 본인 장학금을 전체 대학 등 등록금을 중에서 70% 이상의 으로 부담하고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구성을 했고요. 종속 변수는 휴학 경험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생활 특성, 대학 교육 만족도로 각각 휴학 경험과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때 그 개인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휴학 경험의 영향 요인의 기술 통계를 간단히 보면요. 우선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부모 유형이 48%, 48.2%, 장학금이 41.8%, 학자금 대출이 7.4%, 본인이 2.6%였고요. 휴학 경험 유무는 있음이 62.8%, 없음이 37.2%였습니다. 휴학 경험의 횟수는 한 번인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64.8%, 두 번이 29.3%, 세 번이 5%, 네 번이 0.7%, 다섯 번이 0.2%였습니다. 휴학 사유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사유가 군입대에 이건 이제 개인별 그 성별 차이에서 비롯됐을 거라 보고요. 어학연수로 인한 그 휴학, 그리고 자격증 및 고시 준비로 인한 휴학, 그리고
편입학 준비, 이 휴학이 그리고 취업 및 취업 준비, 이 휴학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외여행,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휴학 경험 요인의 기술 통계 분석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휴학 경험의 차이를 분석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방식별에 드러나고 있는 휴학의 경험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보면 그 본인 유형의 휴학이 가장 많았고요. 휴학 횟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장학금 유형에서 휴학 횟수가 가장 적었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부모 지원의 학생들의 휴학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 유형이 가장 높았고요. 부모 유형의 그 유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과 부모 지원의 유형들이 휴학을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학생들의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본인 유형의 그 등록금 조달 방식에서 휴학의 횟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휴학 경험의 영향 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 요인이 휴학 경험 유무 간에 부모 방식에서 이제 부모 방식에서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학자금 대출 방식에서는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의 어떤 영향력이 모형적으로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학 경험 유무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장학금 방식에서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만족도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다음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휴학 경험의 영향 요인과 그 영향력을 봤을 때는 우선 그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를 부모 유형에서 봤을 때 영향력이 큰 것들이 이제 성별, 전공 계열, 입학 유형, 입학 방식 이 모든 방식이 개인 특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대학 특성에선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가 크게 나타났고 대학 생활에서는 영어 시험 경험 여부와 자격증 소지 경험의 차이에서 휴학의 차이가 있었고요. 대학 만족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전공 계열, 입학 유형이었고요. 대학 특성은 마찬가지로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였습니다. 대학 생활에서는 졸업 평점, 그리고 대학 생활, 영어 시험, 또 자격증 소지, 시험 준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부모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왔고요. 장학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특성도 크고 또 대학 생활 특성에 따른 휴학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학자금 대출과 본인 방식을 봤을 때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특성에서의 성별, 입학 유형의 영향이 컸고요. 대학 특성에서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는 시험 준비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 그리고 입학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는 영어 시험이 영향을 미쳤고요. 시험 준비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요약을 해보면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대학 생활, 대학 만족도 요인이 휴학 경험 유무의 영향이 큰 방식은 학자금이 가장 컸고 본인, 부모, 장학금 순이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학자금 대출 방식에서는 개인 특성,
그리고 대학 특성, 대학 생활이 이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특히 대학 특성 요인 중에 학교 유형의 요인이 크게 분석되었습니다. 본인 방식에서는 개인 대학생활이 분석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 대학생활 요인 중에 시험 준비비 경험이 영향이 크게 분석되었습니다. 부모 방식 경우에서는 개인, 대학 특성, 대학생활, 대학 만족도가 모두 분석이 되었고요. 장학금 방식에서는 개인, 대학 특성, 대학생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요인의 경우에는 부모 장학금, 학자금, 본인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대학 특성 요인에서는 부모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그래서 본인을 제외한 방식에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추출되었습니다. 개인 특성은 부모와 장학금 방식에서 영향을 보였고요. 대학 만족도는 부모에서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된 휴학 경험의 영향 요인은 개인 특성 요인 중에 성별, 이거는 이제 군입대로 인한 남학생들의 휴학으로 보이고요. 입학 유형이었습니다. 입학 유형은 정시인지 수시인지 이렇게 구별됩니다. 대학 만족도 요인으로 전공 만족도는 부모 방식의 휴학 경험 유무의 영향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은 휴학 요인을 분석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결정하는 데에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 본인이 조달하는 경우에 이런 네 가지 요인의 영향력이 다 큰 반면에 부모로부터 조달하거나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휴학을 결정하는 데에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 차원에서 그 경제적 차이를 보는 지표로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이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이 각각의 등록금 조달별로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방식, 장학금 방식에서는 좀 대학 휴학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반면에 학자금 대출과 본인이 대학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휴학 결정이 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본인 방식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따라서 휴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컸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휴학 요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제 정리해보면 부모로부터 대학 등록금 조달한 학생은 휴학을 결정할 때 전공 계열, 입학 방식, 전공 만족도의 전공 선택 과정, 전공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었고요.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학생은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입학과 편입이냐, 졸업 평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휴학 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제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이제 그 재정 여건을 좀 분석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어떤 재정 여건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학생들의 이제 그 재정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이제 외국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정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대학생들의 경제적 사유로 휴학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떤 부분의 재정이 어려운지 한두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이 휴학을 결정하는 사유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대학 등록금을 조달하는 대학생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학생들의 그 휴학을 결정하는 이 경우에 좀 더 학교 차원에서 재정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는데요. 부모 방식과는 달리
좀 심플하게 그 휴학을 결정하는 학자금 대출과 본인 방식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학 등록금 이외에 혹시 생활비나 사교육비나 이런 것에 어려움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휴학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휴학 사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적합하고 너무나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휴학 예방을 노력할 때 활용성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휴학 사유와 요인을 좀 그룹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좀 더 분석해 본다면 좀 대학 여건과 상황에 맞는 휴학 감소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연구는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